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주 위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 탄력이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그리고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의 첫 지원 대상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보안이나 안보 쪽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징적인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나 상업용 위성 반도체 칩 공장이 이 자리에 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M7 기업들은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욕 연은이 집계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경제 지표도 있었습니다. 11월 같은 경우에는 3.4%로 집계가 됐는데요.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고 또 2달 연속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좀 살펴보면 휘발유 가격이 좀 큰 폭으로 둔화를 했고요. 임대료나 대학 학비와 관련된 비용이 좀 누그러졌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좀 동결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추를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금리 인하 시점도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FOMC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내년 3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미리 당겨오면서 산타 랠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함께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0.25% 상승하면서 2,531선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담겨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급 동향 함께 보시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천억 원 넘게 현재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 보실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2차 전지인 LG 에너지솔루션만 좀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ASML 본사를 방문한다라는 일정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삼성과 SK 회장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반도체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다고 하니까요. 장중 흐름 좀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ASML 클린룸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또 둘러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룸과 관련한 관련주들 또한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행히 상승 반전하면서 지금은 0.09% 정도 상승하면서 83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이어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급 동향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3천억 원 넘게 현재 물량을 좀 담아내면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장 초반 대비해서 좀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몸을 높여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인데요. 에코프로 BM부터 LNF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BM과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 정도만 빨간불 켜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좀 살펴보면 다음 주 월요일 18일부터 거래 정지에 좀 들어가고요. 28일에 합병한 뒤에 신주 상장 같은 경우에는 1월 12일에 한다라는 점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기사를 좀 보면 테슬라가 최근 사이버 트럭을 좀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열어보고 나니까 시장의 반응이 뜨겁지는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미국 정부의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부터 현재 국내 증시 흐름까지 좀 짚어보고 왔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강보합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전에는 좀 약세에서 좀 출발이 좀 됐지만은 차츰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에 좀 힘입어서 서서히 이제 반전했던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의 가장 이제 커다란 어떤 그 상승의 포인트는 현재 반도체 관련된 업종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호재가 있었던 부분들이 모두 좀 작용이 좀 됐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반전에 좀 성공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나스닥의 어떤 차트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증시 부분들이 반도체도 훈풍에 힘입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고가를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1선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연속 현재 하루 정도는 이제 약세를 보이지만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저가 매수에 오전에는 약세에서 오후 종가는 반전이 되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와 이제 비슷하게 코스닥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21선과 6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로 견조하겠다는 흐름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현재 하루 쉬고 반전 부분들이 나타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 그다음에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급반전, 주말 급반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일선 앞서서 나스닥 신고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 증시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키워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시 한번 좀 미국발 훈풍을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더 플래닛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마케팅 플랫폼 개발사인데요. 운영자금 등 190억 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배우 이정재, 정우성 씨가 함께 참여한다라는 소식 속에 3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두 번째 엔터파트너스입니다. 플라스틱 사출이나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무상 감자 결정으로 지난달 16일부터 거래가 정지됐었습니다.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 슈퍼 커패시터와 알루미늄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첫날인데 공모가 대비해서 4배까지 오르면서 주가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LS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첫날입니다. LS 머티리얼즈 베스트 종목 꼽아주셨고요. 개장한 직후 공모가 4배, 그러니까 즉 상한가 24,000원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건 이걸 것 같아요. 내일도 잘 갈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아마도 이제 공모가의 4배이기 때문에
거의 한 3만,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만 4천 원 정도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공모가가 한 6천 원 정도, 4배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그 정도의 고점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의외의 어떤 반전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이 업체가 좀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주로 이제 슈퍼 커패시터, 다시 말해서 이제 커패시터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제 전기를 약간 축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슈퍼 커패시터, 그러니까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하기 때문에 축전,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보조 배터리 용도라든가 다양한 용도에서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2차 전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모든 곳을 운영하지만은 보조 배터리의 성능으로서 효능을 좀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게 사용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일시적 출력이 굉장히 약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슈퍼커패시티는 일시적 출력이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어떤 성장성이 워낙 이제 밝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쪽 부분들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대비 이제 4배 정도 좀 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준다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한 종목 좀 꼽아주셨고요. LS 머티리얼즈 만나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아직 풀리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장중 흐름은 좀 끝까지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대비를 정리를 좀 해보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2가지 꼽아주실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미래반도체입니다. 네, 첫 번째 미래반도체입니다. 앞서서 좀 오프닝에서 언급을 했지만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의 첫 지원 대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덕분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흐름이 좀 좋은데요. 오후장에서는 왜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자, 이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미래 반도체는 반도체를 직접 만들거나 뭐 제작하거나 IP 이런 업체가 아니라 반도체 유통업체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라는 것은 약간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대규모로 이제 도매했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전문적으로 유통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어서 현재 메모리 AS 대행 계약을 현재 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SAMT, 보통 3T라고 하는데 이 업체도 있지만은 또 신규 상장이 됐고 또 시세가 그렇게 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이제 D램, 랜드 이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재고 수준으로 좀 다가오고 있고요. HBM 같은 경우는 현재 품질 현상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턴 어라운딩이 빨라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흑자 기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이런 약간 생소한 종목이 오늘 이제 급등을 좀 해줬다는 것이 내년 어떤 반도체 어떤 흑자 전환 부분에 어떤 청신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미래 반도체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양상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를 좀 몇 달 동안 보였죠. 그래서 4월 달 고점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되돌림이 6월 보이고 나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가격대 10월 말 11월 초 반등과 숨고르기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5장에 좀 바라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조정이 이 박스권이죠. 10% 내외 가까이 조정이 오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하는데 지금은 조금 높은 가격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미래반도체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제적으로 또 기사를 보면 반도체 중에 낸드 부분이 내년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사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에 있어서 실적 추정치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본다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금부터 좀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주가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지금보다는 10% 내외의 조정이 있을 때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KC라는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는 KEC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ASML 본사를 방문하는 일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동맹 이야기가 나올지 아마 지켜보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5장에서 어떤 포인트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이 반도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다양한 전력 반도체 소자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KC는 전통적으로 예전의 어떤 방식이죠.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현재 소신호 반도체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력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입니다. 물론 현재 전력 반도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력 반도체 IC 회로로 만드는 부분들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SiC 반도체, 탄화 규소 부분의 반도체 부분들을 웨이퍼 생산을 좀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중장기의 어떤 성장 모멘텀들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될 확률이 많은데 내년에 어떤 투자가 좀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여주고 있는 IC 회로가 아닌 다른 트랜지스터나 다른 전력 반도체 소자 쪽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을 약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 파운드리까지 이제 겸하고 있는 어떤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어떤 급등에서 상당히 소외가 좀 됐었죠. 소외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한번 크게 들어올려주다가 좀 약세를 보여주다가 항시 이제 바닥에서는 절반 정도 꺾어지는 탄생 파동이 나오고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려다가 4일 전부터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고 또 조정을 숨고르기를 해주고 오늘 다시 한번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거래량들이 거의 한 3천만 주 정도 가까이 좀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바닥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진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매집성 거래량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일 전 지금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흐름들이 워낙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매물을 사하고 많이 올라간다면은 거래량 없이 완만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5장 인기주 뭐 지금 가격대는 거의 무난한 가격대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살짝만 밀려줘도 현재 최고의 어떤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5장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 KEC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좀 힘을 받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KEC 종목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차트상으로 숨고르게 한 후에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을 소화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또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거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2차 전지 보호회로 반도체입니다. 2차 전지는 1차 전지와 다르게 충전과 방전이 된다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호회로가 과충전, 그리고 과방전, 과전류까지 좀 함께 배터리를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반도체 칩이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오늘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다뤄야 할 어떤 이슈는 현재 이제 반도체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 쪽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BMS라고 하는 부분인데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이라고 좀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 보호의 회로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매우 중요하게 화두가 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반도체 소자뿐만 아니라 이쪽에 반도체 기판 이런 부분의 성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외에도 인버터, 컨버터 뿐만 아니라 충전기, 차저 이쪽에서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고 기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돋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BMS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화면에 이제 보시다시피 제일 아래 이제 배터리를 어떤 케이스 팩을 뜯어보면은 복잡한 이 전선이 약간 배치가 좀 되어 있죠. 그래서 각기 배터리 셀을 묶어놓은 모듈을 묶어놓은 하나의 팩인데 복잡하게 회로가 현재 얽히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다음 구조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배터리 성능 관리, 그다음에 배터리 수명 관리 이런 중요한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아날로그 반도체는 현재 그 자연계 신호 이것을 그대로 전력 디지털 신호로 바꿔야만이 현재 모든 것이 이제 측정 센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얼마나만큼 충전이 됐는지 요거에 대해서 전력이 좀 해당이 되죠. 요거에 대해서 디지털 신호를 바꿔서 전력이 제대로 충전이 됐는지 전부 다 쾌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BMS 배터리 관리 BMS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셀과 셀을 연결하는 모듈 단위에도 BMS 슬라브라고 해서 현재 부분적인 어떤 BMS 어떤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또 이 모듈을 전체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 연결하는 BMA 마스터라고 해서 전체의 어떤 회로 기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들이 차량용 시스템 쪽으로 현재 연결이 되면서 모든 것이 이제 관리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반도체인데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배터리 셀을 몇 개로 묶어놓은 것이 현재 모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옆에 반도체 기판이 있죠.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기판이 별도로 작용이 돼 있어서 충전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좀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큰 마스터 BMS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충전 상태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하게 되고 충전이 덜 된 것은 뭐 제대로 충전이 되게끔 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체
전체 배터리 이제 팩 부분에 전체 마스터 현재 BMS가 장착이 돼 있죠. 차량용 앞부분 쪽에 여기가 이제 메인 기판이고 메인 기판을 이제 뜯어보는 어떤 부분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커지는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새는 무선 BMS라고 해서 이렇게 일일이 회선을 계속해서 깔다 보면은 보통 30km, 40km, 50km 이렇게 많은 회선을 깔아야 되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또 무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새는 회로 기판과 회로 기판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관리만 좀 해주면 되기 때문에 무선 BMS가 등장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갈수록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모든 것을 이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무선 관련된 5G 관련된 뭐 통신 칩이나 반도체 칩도 굉장히 이제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전력이 인버터나 컨버터 그다음에 부분에서 계속해서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는 물론 BMS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정에서 쓰고 있거나 또 빌딩이나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것은 교류 시스템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서는 직류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에 해당이 좀 되고 있고 다시 우리가 모터라든가 일반적인 전자제품을 쓰면은 또 교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전력 변환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전력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전력 손실도 많이 들어가고 이때 전력을 제대로 교류해서 직류로 바꾸어주는 반도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차량용 전력 반도체 부분들이 가장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런 전력 배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한데 일단은 뭐 교류해서 현재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 바꿔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전압에서 고전압으로 바꿔주는 부분들도 전부 다 이 반도체가 이제 들어가게 좀 되고 또 회로를 분배할 때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고 또 이 회로 전체를 제어하는 부분에서도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품이 제가 이야기했던 IGBT, 현재 모스페트, 뭐 이런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첨단 반도체가 아니라 이런 어떤 전력 소자 쪽, 반도체 소자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굉장히 커질 수가 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오리지널 반도체는 이런 회로가 그려져 있는 PMIC처럼 회로가 그려져 있는 반도체가 오리지널 반도체 개념인데 이걸 모두 현재 회로를 만들어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이런 전력 반도체 소자를 조립해서 회로 기판에 붙여서 하는 현재 PCB 사업 부분들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은 현재 인버터, 그다음에 온보드 차저, 현재 충전기, 그다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또 컨버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전력 부분들이 어떤 소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첨단 반도체 소자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는 기업도 좀 올라갈 수가 있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표적으로 이제 KC라는 종목도 이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BMS에 대해서 좀 다루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BMS를 또 사업을 좀 전문으로 하고 있고 또 BMS PCB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현재 관심주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2차 전지 쪽에 한번 2달 전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관련주를 한번 다뤘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그 언급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 팩을 이제 배터리 셀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그 모듈로 만든다겠죠. 모듈로 만들면서 같이 부착하는 것이 BMS라고 말씀드렸죠. BMS 슬라브.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현재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보면은 자동차 모듈을 만들면서 보호회로까지 같이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이제 세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 만드는 업체가 BMS도 하는 부분들도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당이 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팩이라는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번 했고요. 배터리 팩 만들면서 BMS도 같이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때 당시에 언급을 했을 때 파워로직스에 대해서도 제가 배터리 팩을 만들면서 BMS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보호회로를 만든 건데 전력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그 적용을 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말고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 오늘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로 2차 전지에 있어서 보호회로 반도체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2차 전지에 있어서 충전과 방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관리 시스템 BMS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유선에서 점점 무선으로 가는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관련된 수혜주들도 이어서 차례로 만나볼 테지만요. 더 많은 정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혜주들 만나보기 전에 다시 한번 AS 차원에서 체크해볼 종목이 있습니다. 12월 7일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고요. RF세미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을 연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걸 미루게 됐습니다. 내년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성실 공시 법인 가능성 이야기까지 일단 현재 시점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그동안 좀 크게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좀 힘을 더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예, RF 세미 부분들은 반도체 또 소자를 만드는 건데 그 보통 소자 종류가 상당히 많이 좀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폰을 만드는 보통 ECM 칩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차량용, 그다음에 스마트폰용, 각종 전자제품용 그런 칩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쪽에 또 부상이 되면서 AI 스피커폰 이쪽으로 이제 부상이 돼서 굉장히 크게 시세를 좀 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RF세미의 어떤 회사가 모회사가 이제 중국계 신평전자의 회사이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현재 LFP 배터리 어떤 그런 뭐 시설물 그다음에 이쪽에 특허 기술 모든 것을 양도를 받아서 사업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좀 제시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최악의 바닥권에서 터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바닥권에서 현재 하다가 오늘 모처럼 이제 터닝 포인트가 와 있는데 제가 이때 당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마지막에 어떤 파동이 역해된 숄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해된 숄더 모양이 안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저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갔을 때는 다 이제 겁이 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때 이제 제시를 좀 했던 건데 마침 오늘 첫 매수 5일선 회복하고 첫 대량 거래에 터진 양봉이 나와주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이 있으면은 신규 매수 타임 또 상승을 좀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좋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에이스를 좀 해드립니다.
네, 에이스 차원에서 RF쌤이 살펴봤습니다. 목요일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거래일로 따지면 3거래일 정도 지났습니다. 21.2% 정도의 수익률을 벌써부터 달성을 해내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불성실 공시 이야기 나오면서 걱정을 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터닝하는 종목으로 딱 꼽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눌림 몫이 좀 다시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도 함께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수혜주들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3위 동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누프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뉴프렉스라는 3위 동메달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종목이라서 찾아보니까 XR, AR, 메타버스 이쪽으로도 좀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플도 XR 기기를 이르면 내년 1월 또 좀 늦으면 내년 3월 안에는 무조건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목을 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 반도체를 다뤄주면서 PCB 기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되다 보니까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현재 PCB 기판에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현재 XR 기기에 들어가는 F12, 현재 PCB 기판 그 중에서 연성 회로 기판이 이제 F12 BGB인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XR 기기에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XR 기기뿐만 아니라 차량용에서도 바로 연성 회로 기판 FPCB가 들어가고 있는 F라는 것은 이제 플렉시블이라는 뜻입니다. PCB는 현재 일반적인 경성 회로 기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물론 직접 납품은 아니지만은 간접 납품, 구글폰에 대한 이쪽의 연성 회로 기판, 이쪽에서도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그 FPCB가 자동차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뉴프렉스 부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 재료적 가치는 상당히 크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재료는 오큘러스 퀘스트, 다시 말해서 XR 기기의 퀘스트 2를 납품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XR 기기가 출범이 됐을 때는 나름대로는 이쪽에서도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고 앞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그런 XR 디바이스 시장 전망도 있기 때문에 전장용 XR 기기 쪽으로도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통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뉴프렉스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는 현재 바닥에서 한번 투매가 한번 나왔었고 한번 크게 또 상승을 좀 해주다가 좀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올라줄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은 이제 대덕전자나 이런 종목,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하는 것은 약간 특화된 재료, XR 기기 쪽의 재료도 있고 또 전장용 쪽도 있기 때문에 현재 동메달로서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는 어떤 틈새적인 어떤 이슈적인 테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3위 동메달 종목으로 뉴프렉스 살펴봤습니다. 일단 애플이 비전 프로 관련해서 이르면 내년 1월에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이 스타트를 좀 끊어준다면 우리 기업들 역시도 관련해서 좀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테마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찬가지로 틈새 이슈로 좀 보고 동메달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좀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은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은메달은 아모그린텍입니다. 네, 2위 은메달 아모그린텍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아모그린텍은 테슬라랑 가장 연관이 좀 깊을 것 같아요.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사이버 트럭을 공개했을 때 한번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은메달로 선정을 해주신 이유가 좀 더 궁금합니다. 예. 자, 아모그린텍은 아모그룹이라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아모센스 뿐만 아니라 아모그린텍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열사를 또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모그린텍을 제가 이제 골랐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모그린텍은 이제 전자 제품 부품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다 합계를 해보니까 1,500개입니다. 정말로 1,500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은 하나로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하나씩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뭐 살펴보면은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기차 부품, 이제 컨버터나 인버터를 만들 때 주요 소재로 쓰이는 부분들이 고효율 자성 소자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원료 물질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파우더 코어,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인덕터, 그다음에 커런트 트랜지스터, 현재 트랜스포머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원료 물질, 자성 소자가 필요해 보이고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나 리비안 이쪽에 납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리비안의 어떤 자성 소재 공급 업체 이런 밸류에이션이 이제 충분히 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하는 부분들은 현재 통신 기종 ESS에 현재 LFP 배터리를 물론 이제 중국서 조립해서 만든 거지만은 배터리도 납품하고 이 안에 이제 BMS도 같이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재료적 역할도 충분히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차세대 배터리 기술, 플렉시블 배터리라든가 또 종이처럼 얇은 페이퍼 배터리. 이쪽에 대해서도 기술을 상당히 이제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BMS랑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 부분들이 전력용 어떤 PCB 기판 부분에서는 또 다른 재료가 들어갑니다. 보통 이게 이제 AMB라고 하는데 전력용 활성금속 접합 세라믹 기판. 다시 말해서 현재 중간층에 현재 금속 소재를 써서 어떻게 보면은 방열 기능을 훨씬 더 밑에는 당연히 일반적인 기판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특화된 어떤 부분들을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그 가능성들 부분들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원료 물질은 질화 규소, 그다음에 질화 알루미늄을 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전력용 활성금속 현재 기판이 성장성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계열사를 통해서 아모텍의 F12 BGB 기판을 또 생산을 납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장성이 높을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만은 바닥을 좀 탈피하는 흐름들이 한번 조만간 나타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바닥권을 거의 2달 가까이 행보하는 터닝 부분들이 이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2위 은메달 종목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금메달 종목도 이어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ITM 반도체입니다. ITM 반도체, 보호회로 하면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대장주격인 종목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세계 최초로 좀 패키지화한 부분이 좀 개발을 한 부분이 좀 부각을 받아오기도 했는데요. 금메달로 선정된 이유도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현재 ITM 반도체 부분들은 중대형과 전기차, 보호회로 쪽으로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쪽에 좀 전력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사업을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 로드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존에는 보호회로, 배터리 팩, 그다음에 센서 쪽에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전자담배 디바이스 쪽, 그다음에 전자담배 카트리지 쪽 외에도 자동차 전장용, 로봇용의
보호회로 납품을 본격화 좀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에 대한 어떤 관련된 많은 기술 개발을 연구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제 보호회로 부분들의 어떤 그 로드맵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PMP, 이제 그다음에 뭐 POC 뭐 이런 복잡한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은 2차 전지 보호회로에 어떤 들어가는 부품들의 어떤 개발 로드맵도 상당히 많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좀 이야기했던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배터리팩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두 개의 칩, 보호회로가 여러 가지 칩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모스페트하고 프로텍션 IC 이 두 개의 칩이 있는데 두 개의 칩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굉장히 경박 단소하게 보호회로를 만드는 또 특화된 기술을 이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배터리팩 현재 보호회로에 대해서 1인자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보호회로를 현재 넓혀서 지금 이쪽 관련된 부분을 좀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이 업체를 좀 골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전체 마스터 BMS 그다음에 배터리 어떤 모듈 조그만 모듈을 여러 개 셀을 묶는 슬라브 BMS를 전문적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정통적인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사업들은 여러 가지 전력 반도체 소자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시세민 패키징 사업도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시총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4,700억.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4,000원에서 2만 원까지 거의 한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4,400을 지키고 4,700억 정도 지키고 있는데 거래량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현재 스마트폰 그다음에 중대형 전기차의 보호회로의 어떤 기술력이 탑인 회사이기 때문에 금메달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많은 정보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메달 종목 살펴봤습니다. 금메달로 ITM 반도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 마스터로 볼 수 있는 BMS 그리고 모듈을 좀 묶어놓은 BMS까지 전통적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좀 대장주격으로 자주 좀 언급이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시총이 좀 무거운 종목이고 아직 좀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후를 좀 시점을 보고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들어가야 할지 그게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2차 전지 보호회로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과충전, 과전류 그리고 과방전까지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소재 장비 쪽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LS 머티리얼즈 꼽아주셨고요. 오늘은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오후장에서도 풀리지 않고 유지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